100만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며 보수 성향의 채널로 알려진 가로세로 연구소. 가로세로 연구소. 당당한 자세로 재미있는 사실로. 김수현은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라요. 엠번방하고 비교가 안 돼요, 김수현 씨.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가세연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폭로를 시작한 건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자, 2015년 11월에 김세론과 김수현이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세론이 15살이었습니다. 김수현은 27살 개저씨입니다. 아니, 중학교 2학년하고 사귀는 게 정상입니까?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겁니다. 또한 가세연은 김수현 씨 측의 빚 독촉 때문에 김세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했습니다. 김수현 씨는 성인이 된 김세론 씨와 잠시 교제한 사실이 있을 뿐 가세연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가세연은 김세론 씨의 미성년 때 사진이라고 공개했지만 김수현 씨 측은 성인이 된 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미성년 교제 증거가 없다고요? 라고 막 얘기하다가 사진을 딱 공개해요. 그래서 딱 이게 미성년자 언제 찍은 사진입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저게 미성년 때 사귈 때 사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허위품을 만든 다음에 상대방이 반박하면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난 이걸 계속할 거다. 더 심한 자료들이 많다. 이걸 오픈할 거야. 유족 측 변호사와 기자회견까지 연 김세희 대표. 그들은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2016년 김수현 씨와 주고받았다는 문자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과연 이런 관계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오히려 김수현 씨에게 묻고 싶고. 하지만 김수현 씨는 해당 문자의 대화 상대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알 수 없음으로 돼 있는 프로필이고 내용만 봤을 때는 김수현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프로필을 바꿔가지고 기자회견에 띄워놓고 김수현임을 전제로 해서 그런 의견을 낸다? 이건 정상은 아니죠. 그러던 지난해 5월 김세희 대표는 김세론 씨의 생전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며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음성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그럼 너 걔랑 사귄 거 맞아? 네, 수연 오빠랑 사귀었어요. 저보고 미쳤다고 안 믿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어요. 중학교? 네. 미국 뉴저지의 익명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는 김세론 씨의 음성 파일. 김세희 대표는 제보자가 피습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녹취 갖고 있던 제보자 분께서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2명의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셨습니다. 상처 있는지도 누군가가 킬러를 고용해 제보자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20바늘, 21바늘 정도가 됩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믿기 힘든 이야기가 그날 기자회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바로 옆방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김세희 씨가 오늘 폭로하겠다고 나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뉴저지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4월 5일 통화를 하고 싶다면서 제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뉴저지의 제보자는 이진호 기자에게도 연락을 해와 김세론 씨의 녹취라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기자회견에서 김세희 대표가 공개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니죠. 아시겠지만 엄마가 매니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쁜 오빠도 아니고. 분명히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던 자료라면 내용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모두 달랐습니다. 사실 저에게 연락하기 전에 김수현 씨 소속사의 법률 대리 법인인
LKB 측에 연락을 취했다. 그쪽에 돈도 달라고도 했다. 다들 그거 아니에요? 미성년자를 건드렸다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까면 김수현 씨는 이미지 회복하는 거고, 일단은 저는 이거 팔 거예요. 오늘 받고 팔 거고, 우리 선수끼리 서로 얼굴 볼 필요 없어요. 자료 주면 되는 거고, 난 돈 받으면 끝나는 거야.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내용으로 전달된 김세론 씨의 음성 파일. 현재까지 알려진 녹취만 4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집단으로부터 모두 돈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각각의 집단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뉴저지 사기꾼이 바로 이런 맹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호 기자는 사설 감정업체에 분석을 의뢰했고 음성 파일에서 인위적 음성 변조의 흔적이 확인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김세희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상처 사진들도 가짜 증거였다고 합니다. 뉴저지 사기꾼이 본인이 김수현 씨가 보낸 익명의 인물로 인해서 피습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 공개했던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해당 자료들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PD수첩의 확인 결과 사진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특수 분장 스티커와 상업용 이미지였습니다. 이진호 기자의 기자회견만 보더라도 제보자의 신빙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김세희 대표는 뉴저지 제보자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AI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저희 이거 AI 주장한 사람들 저희가 싹 다 고소했습니다. 어디에 AI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예? 아니 계속 AI라고 주장해봐. 우리 계속 나불려 보세요. 나불나불 해봐. 그럼 우리 그때마다 기자도 기사 쓸 때마다 기자들 싹 다 고소합니다. 예.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죄는 발언자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발언을 해야 인정이 돼서 처벌이 되고 본인이 적시한 것이 진실한 사실이다 혹은 본인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취지를 통해서 무죄나 감형 주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좀 그 부분이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보는 제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제보를 보도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정상적으로 판단해야 될 영역인데 마치 이제 제보자가 그 소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맛에 맞춰주면 그것을 전달한 나에게는 아무런 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대단한 망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세희 대표는 기자회견 전에 제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했을까? 그 녹취 파일이 각각 공개한 사람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을 했다라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